안녕하세요. 마음의 작은 레몬나무를 심는 시간, 레몬트리 미셸입니다. 가끔은 그런 날이 있죠. 누군가와 함께 있는데도 왠지 외로운 날. 분명 나를 아껴주는 사람인데 그 사람 옆에 있으면서 자꾸만 나 자신이 작아지는 듯한 기분이 드는 날. 혹시 요즘 그런 느낌 한 번쯤 지나간 적 있나요? 오늘 소개할 책은 서울 디지털대학교 상담심리학부 이지영 교수님의 나를 잃어가면서 지켜야 할 관계는 없다입니다. 저는 제목을 읽는 순간부터 그래, 나도 그런 적 있었는데 라며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. 책을 읽으며 자꾸 되뇌게 되는 문장도 있는데요. 예를 들면 감정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에서 시작된다. 이외에도 정말 마음에 와닿는 문장들이 많이 있답니다. 우리는 많이 참아왔던 사람일수록 상대의 말 한마디, 눈빛 하나에도 스스로를 의심하게 돼요. 내가 예민한 건가?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나? 하고 말이죠. 그런데 책에서 작가는 말합니다. 감정은 절대 틀린 게 아니라고. 그건 지금 당신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짜 신호라고 합니다. 이 책은 단지 관계의 기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진정한 벗을 스스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이야기처럼 들렸어요. 그래서 오늘은 저자가 이 책의 서문에서 우리에게 건네는 진심을 한 부분만 들려드리고 싶어요. 잠시 귀를 기울여 보세요. 다가가긴 두렵고 홀로 있긴 외로운 당신에게 상처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?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간다. 나는 상처 준 적이 없는 듯한데 신기하게도 나에게서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이 있고 상대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다지만 나는 상처받아 아프다. 나 또한 어릴 때부터 상처를 잘 받는 편이었고 상처받을 때마다 정말 아프고 고통스러웠다. 이렇게 혹은 저렇게 하면 좋은 관계가 될 거라 기대했지만 그렇지가 않았고 수많은 시간과 애정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린 관계가 수두룩했다. 상대에게 잘해주면 다가올 거라 기대했지만 오히려 뒷걸음질 치지는 모습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소중한 친구이기에 애지중지 조심하고 애썼건만 서운함을 참지 못하고 폭발한 한 번의 다툼이 서로에게 깊은 상처로 남기도 했다.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한 번의 실수를 얼마나 뼈아프게 후회했는지 모른다. 오랫동안 함께한 관계가 어느 순간 껍데기뿐이었음을 문득 깨달았을 때 말할 수 없는 허무함과 슬픔에 눈시울을 적셨던 적도 있다. 인간관계 안에서 상처받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?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 이 책에 담았다. 상처받지 않는 법을 터득한다면 보다 강해질 수 있다. 두려워 절절매지 않아도 되고 용기 있게 다가갈 수 있으며 상처에 매여 있던 에너지가 자유로워지니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힘도 생긴다.
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으로부터 영향받지 않을 수도 있다면 좀 더 자유롭게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. 이미 닫아버린 상처는 어떻게 해야 할까? 상처가 고통스러워 온통 거기에 신경이 쓰여 막상 해야 하는 일을 하기 힘들 정도로 괴롭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? 상처가 주는 아픔은 결국 감정이고 그 감정을 떠나보내야 자유로워질 수 있다. 그래서 이 책에서는 상처가 무엇인지, 상처를 치유한다는 것이 무엇인지, 그리고 상처를 치유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드리고자 한다. 그 방법을 통해 우리는 상처에서 벗어나 자유로울 수 있다.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? 남이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나 자신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. 나를 지키는 것은 오직 나 자신만이 할 수 있다. 이 책을 통해 평생을 함께하는 나라는 진정한 벗을 만나 세상을 살아가는 든든한 힘을 가득 채우고 용기 있게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길 바란다. 어떤 관계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내면에선 조용히 무너지고 있어요. 말은 잘 통해도 감정은 단절돼 있는 상태. 또는 오랜 시간 함께온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서도 그런 공허함을 느낄 때 실은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자신을 탓하더라고요. 그럴 때 이 책은 한 걸음 물러나 묻습니다. 당신은 지금 그 관계 속에서 어떤 감정을 숨기고 있나요? 그리고 조용히 권해요. 그 감정을 무시하거나 모른 체 하지 말고 그대로 한번 잘 들여다보자고요. 왜냐하면 그 감정이야말로 당신을 지키기 위한 가장 정직한 신호이니까요. 언어이니까요. 또 책을 읽다 보면 부모 귀신이라는 표현이 나와요. 처음엔 저는 좀 놀랐지만 읽다 보니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. 어릴 때부터 익숙했던 말투, 표정, 기대,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나와의 인간관계 방식이 되어버렸다는 걸 깨닫게 되었거든요. 물론 작가가 잘 설명하고 있어요. 너무너무 와닿았습니다.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싫다는 말을 잘 못하고 또 거절을 잘 못하고 상대가 불편해질까봐 나의 마음을 감추는 습관. 그건 단지 성격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어떤 기억, 누군가의 반응을 기억하고 있는 우리 몸의 방식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책은 또 이렇게 말해요. 갈등을 풀려면 모든 감정을 해소해야 한다고. 해결보다 해소가 먼저라고요. 저는 이 말이 참 마음 깊이 와닿았습니다. 문제를 고치려 하기 전에 그 문제가 생긴 감정을, 그 문제로 인해서 생긴 그 감정을 먼저 꺼내 봐야 한다는 것, 알아채야 한다는 것, 그리고 알아줘야 한다는 것.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늘 똑같은 방식으로 상처받고 또 상대의 말을 상처로 해석하고 반복하게 된다고요.
어느 날은 사랑이라고 믿었던 관계가 사실은 존재를 증명받고 싶은 간절함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해요. 그 순간부터 사랑은 덜 애절해지고 조금은 더 단단하고 더 이해하게 되죠. 그리고 끝으로 책이 말하는 가장 본질적인 문장 하나 소개할게요. 나를 지키는 연습이 먼저다. 이 말 앞에서 저는 조용히 마음이 놓였는데 여러분은 어떤가 저도 궁금합니다. 누군가에게 이해받기보다 누군가의 사랑을 얻기보다 먼저 내가 나를 이해하고 나를 사랑해야 하는구나. 여러분도 혹시 지금 지켜야 할 관계와 지켜야 할 나 사이에서 마음이 좀 지쳐 있다면 이 책을 한번 조용히 읽어보세요.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그동안 너무 조용히 참아온 마음, 또 나라는 자신이 나라는 벗에게 모른 채 한 적, 그런 경험들, 시간들, 이 책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에게 살며시 다시 소록소록 말을 걸어올지도 모르니까요. 자, 그럼 오늘 레몬추리는 여기까지입니다. 느리게 했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 따뜻한 문장 한 줄 들고 또 찾아올게요. 안녕히 계세요.